네,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찾아보실까요?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온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죠.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 이재용 현금 200조 플렉스 어디에 얼마나 키울까? 저희가 여기에 물음표를 던져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빨간불 들어오는 구간이죠.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그 관련한 기사 저희가 뽑아서 지금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유동자산으로 쓸 수 있는 그 자금은 200조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이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의 2주기입니다. 단행할 사업 개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7일은 이사회, 그리고 다음 달 1일은 삼성전자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특히 더 이 기념일에 회장으로 승진을 하고 그리고 개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 회장의 책임감이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용 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실용이 될 것이다. 실용적인 면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아둔 현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가장 지름길을 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인수합병, M&A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 3년 내에 의미 있는 규모의 M&A를 추진하겠다. 공언을 한 바도 있죠. 자, 지난번에 발표된 투자 계획을 보면은 조금 더 그 청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400조가 넘는 금액, 이 파운드리 신설의 증설에 포함이 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여기에다가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오 그리고 인공지능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일단 미래 먹거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임을 일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자, 시장이 삼성발 이슈에 주목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서도 지금 오늘 보시는 뉴스를 보면 시장의 반응을 좀 뚜렷이 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에 손을 뻗을 것이다. 이 시장이 매년 9% 정도 뛰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움츠려든 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관계주로 포함된 종목들의 탄성이 정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손이 미치는 곳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울지 예상을 할 만한 부분이겠죠.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사님, 오늘 삼성전자가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슈화되는 측면에서 그렇고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다음 달 초까지 이제 조금 더 상단을 높여도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뉴 삼성 모멘텀을 타고 조금 더 다른 모습을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보낼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는지 낙관적인 전망이 조금은 이전보다 많아졌는지 궁금합니다. 뉴스와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삼성전자 위주로 코스피 전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큰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공급이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반도체의 재고가 피크를 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전체 업황을 바닥으로 이끌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뭐 매수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최근에 들어서는 같은 IT지만 대만에서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과 관련된 미중 중패권에서 있어서의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에 대한 성장을 좀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미국에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고루고루 모아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투자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또 나오는 뉴스로 보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과거에 하단을 잡아보면은 PBR로 한 1.1배 수준이
하단 평균이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수준은 오히려 그보다 더 아래인 한 1.07배까지도 하락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이 당장 상승 전환으로 확실하게 전환되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하방 리스크는 뭐 한 10% 정도 수준, 상방에 대한 그런 상승에 대한 그런 포텐셜은 50% 이상 뭐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가 뭐 연말까지 꼭 오른다, 떨어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머지않은 시일, 뭐 한 1년 뒤가 되겠죠. 그 정도쯤에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 상당히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그룹 투자와 관련해서는 뭐 사실 구체적인 그런 수치들이 다 신문지상이라든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 중에서 좀 특징적으로 볼 수만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450조 원을 5년간 투자한다는 그 금액 자체가 절대 금액 자체로 과거 최근 5년 동안 투자했던 금액이 330조인데 그거보다 거의 한 30% 정도 더 많이 투자한다. 이게 또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중에서 36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초일류 부가 제품을 지금 추구하는 그 삼성으로서는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셧다운 관련한 리스크를 경험해 봤고요. 여기에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흔들림에 맞춰서 이 고급 인력과 그다음에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는 국내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이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사실 뭐 반도체 투자하면은 뭐 장비주들, 소재주들, 그다음에 뭐 공장 건설 관련한 많은 종목들의 수혜가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인력 관련해서도 국내 투자를 훨씬 많이 하는 관계로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간 한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데 이거에 한 10배수가 관련해서 더 고용 창출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삼성 관련해서는 뭐 이제 투자 진행이 될 때마다 인력 관련한 그런 종목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뭐 정해진 뭐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M&A가 진행된다면 바이오 분야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CDMO 그쪽으로 지금 이제 주력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바이오 시밀러 그다음에 CDMO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투자가 많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당연히 수혜가 기대되고요.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 그리고 공장은 캡티브 마켓이라다 보니까 거의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계열사들 공장을 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의 국내 투자의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M&A 관련해서는 사실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200조 원 가까운 실탄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본격적인 글로벌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는 곳마다 이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굵직굵직한 M&A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ARM 지금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이거는 아직 뭐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비견될 만한 M&A 가능성 항상 열어두시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사실 중요한 거는 이런 뉴스보다는 삼성전자가 그럼 과연 언제 턴어라운드 온다고 언제 이제 주가가 회복될 것인가 중요한데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향후 1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 앞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긴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다라는 점들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청사진, 그러니까 창립 기념일에 나올 이슈도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이번 주 후반에 확정 실적 나오니까 여기에 따른 흔들림이 있진 않을까. 이것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님 어떤 코멘트 주실까요? 네, 지금 너무나도 수급 상황이 좋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성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구간으로 진입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동반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시장에서 현재 그런 큰 기대는 어떤 것이 또 있냐면 지금 삼성전자 그런 이벤트보다는 이 중간 선거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좋은 뉴스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 그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에서 이제 어떤 당이 하원을 차지하느냐 뭐 이런 거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우세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이미 지난 19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된다면 어떤 전쟁의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오늘 IRA 관련해서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도 나왔지만 IRA에 관련해서도 어떤 예외 조항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그 이전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코멘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빠르게 저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 두 번째 지금 화면으로 체크해 보실까요? 바이오 이야기 담아왔습니다. 나날이 커지는 바이오 시밀러 낙폭과대 메리트까지 바이오 지금이 투자 적기일까? 라는 물음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신라젠의 이슈, 그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다시 한번 시장에 돌아온 종목들이 첫날 상한가를 하면서 그 기대감 역시 그리고 투자 심리 역시 안정된 모습인데요. 자, 여기를 보실까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전통 제약사가 여기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라는 이슈도 지금 최근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근 땅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보면은 이미 해외에 출시를 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고 아시아 시장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바이오주가 많다는 점 여기서 포인트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외환.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해외 수출 모멘텀이 많은 제약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로 봐야 된다. 킹달러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도 첫 번째 환율과 관계된 바이오주 모멘텀이고요. 이쪽도 한번 보시죠. 만일 시장에서는 언급이 안 된 건데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대금을 달러로 지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엔달러 환율 급등으로 수입 가격이 싸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엔화와 연결된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바이오주도 있다. 그러니까 환율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도 있는 쪽도 있다라는 점에 기사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투자 심리 안정 그리고 다음 달엔 학회가 연이어서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좋을 때는 좋은 뉴스가 시장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지금도 살펴봤는데요. 이사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바이오주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이 부각된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대해 볼만 할지 바이오주의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바이오 지금 시장 자체는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각계 전투가 좀 진행 중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이게 특허가 만료되는 그런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그 신약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은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크게 인기를 끌었던 신약이 특허가 만료되면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아니면 제네릭을 만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로쉬에서 개발한 항암제 아바스틴의 경우가 약 4조 원 시장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약이 이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제네릭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를 그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99개 업체가 개발 중이고 그 중에서 한 30% 정도가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도 판매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서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판매 허가를 받은 거랑 그 자체랑
판매가 잘 되는 거랑은 좀 분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환율 관련해서 코멘트가 좀 있었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자세히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지금 환율에 대한 거는 달러 대비로도 원화가 약세고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입니다. 그래서 엔화보다는 그래도 원화 약세가 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가 되는 건 맞지만 어차피 달러를 환전을 해서 달러로 엔화 표시 그 의약품 원료를 사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크게 이것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젠이랑 코오롱 티슈신 관련해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동안 이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차 잔고가 상환되지 못했던 점, 그래서 공매도가 많았던 점이 이슈가 되면서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 정지 동안 648만 주의 공매도 수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래가 풀리면서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제 쇼커버가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상승한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코오롱 티슈신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 당시에 지금 공매 수량이 지금 파악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대차 잔고만 보면 150만 주, 한 120억 정도의 대차 잔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중에서 한 30에서 50% 정도가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한 50만 주에서 70만 주 정도가 쇼커버를 해야 되는 그 물량일 겁니다. 그래서 신라젠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주가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염두에 두셔서 너무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바이오주에 대한 냉철한 의견 지금까지 받아봤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와 이 시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